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둘이 같이 나오는 거 꽤 오랜만이죠? 이래저래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간 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위한 다양한 사이트도 알려주시고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짬을 내서 읽어보기 좋은 책 몇 권도 추천해드렸죠.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는 영어 영재교육에 대한 대담을 나눠보기도 하셨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교육과정평가원에 계시던 인천대 글로벌 창의 영재 연구실을 운영 중이신 정채관 교수님을 모시고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정 교수님 부부는 아이들 둘을 별 사교육 없이 엄마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모두 영어 교육 전공이셔서 역시 좀 다르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아이들 영어 교육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대개는 좋다고 하는 학원 알아보고 거기 보내고 이런 게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집에서 부모님 표로 영어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 워낙 핫하고 관련 컨텐츠, 책도 많이 나와 있다곤 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어 노출이 빨라서 모국어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중언어 학습으로 혼란이 생기는지에 관한 건 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또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외국어 교육 쪽의 중론입니다. 특히 전 정 교수님과 대담하면서 아이들이 영어 까막눈이라 책을 읽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책을 활용했다는 것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영어 공부의 시작을 파닉스나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림책의 그림을 바탕으로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든지 책의 그림에서 느낀 점을 같이 이야기해 보든지 다음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든지 글자를 몰라도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특히 외국어를 배울 때는 듣기를 먼저 해야 말하기를 할 수 있고 읽기를 먼저 해야 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순서를 깨고 편한 대로 접근하면 돼요. 제가 아이들 언어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글자로 글을 쓰는 것부터 글쓰기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를 이미 글쓰기로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글자를 못 쓰는 아이가 그림은 아니고 본인은 아마 글자라고 생각하는 꼬부랑 라인이나 낙서 같은 걸 써놓고는 마치 글자처럼 읽어주거나 의미를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언어 발달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런 거부터 이미 글쓰기에 포함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꼭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정 교수님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타블렛을 줬다는 것도 새로웠어요. 보통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디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일찍 노출되면 여기에 중독되기 쉽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온 편이고요. 그런데 여기 조건을 다셨더라고요. 태블릿으로는 영어 컨텐츠만 본다라는. 물론 아이가 태블릿으로 게임도 하고 싶어 할 거고 유튜브도 보고 싶어 할 테지만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훌륭하게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저도 몇 살부터 미디어를 접하는 게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어린아이들에게는 안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쏟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결국 이건 학부모들의 선택인 건데요. 영어 학습 측면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에 대한 노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계속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정도 미디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방치된 상태로 아이가 혼자 미디어에 접하게 하지 말고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무작정 보게만 하고 일종의 방임으로 흐르지 않고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준다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건 주변에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 기회를 빌려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영어로 된 영상 콘텐츠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때 자막이요. 일단 이해가 안 되니 한글 자막을 하고 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영어로 자막을 봐라
아니면 자막 없이 그냥 몰라도 들어봐라. 다양한 의견과 추측들이 있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쉬운 질문이 아니네요. 사실 자막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학술 논문이 꽤 많이 있어요. 대부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때 자막은 영어 자막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연구 대상이 대부분 대학생이나 성인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막을 보는 게 낫냐 아니냐를 생각하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한글과 영어를 모두 읽을 줄 안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아주 쉽고 문장이 짧은 컨텐츠고 보면서 맥락에서 대강 뜻이 짐작이 되는 컨텐츠라면 자막 없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말이 좀 많고 현재 아이 수준보다 어려워서 알아듣기 어렵다면 영어 자막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어로 읽기도 어렵다면 컨텐츠의 영어 수준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자막은 영어 학습에는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막을 본다는 건 미디어 그림을 보면서 영어를 들으면서 자막을 보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두뇌 활동이 세 가지로 분산되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어 자막을 보는 건 오히려 영어를 듣는 에너지를 일정 뺏어가는 것이 돼서 아마 영어에 더 집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자막을 보면서 듣고 있는 영어에서 표현을 배우기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영어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라면 아마 영어를 듣고 한국어를 보는 시간을 계산해서 천천히 흘러가도록 만들었을 거라 짐작이 되어서 이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자막을 봐라 안 봐라 하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자막 없이 일단 한번 보여주면서 듣는 데 집중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영어 자막을 켜고 다시 한번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영어 자막을 통해 알았다면 자막을 빼고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여러 번 보게 되면 그중 한 번은 한국어로 보면서 무슨 뜻인지 확인도 할 수 있겠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적으로 볼 때 자막 없이 영어 자막, 한국어 자막, 자막 없이 이런 순으로 보면 좋겠네요. 한 번만 본다면 아이의 영어 수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아이가 영어로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해도 영어로 읽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죠. 학부모님들은 읽기가 듣기보다 쉬워서 자막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꼭 읽기가 듣기보다 쉬운 건 아니라서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은 교육과정 평가원 재직 시절 많은 전문가들을 알게 돼서 그분들께 조언을 많이 구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분들이 예전에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오디오 클립뿐만 아니라 블로그, 책, 유튜브 이런 곳에서 정보가 아주 쏟아지게 나오니 정보가 모자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정확한 정보를 취사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죠.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정보들을 학부모님들께 드리고자 이런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정말 무더위에 코로나까지 완전히 이중고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게 이번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